등 가운데 부분에 통증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아주 못 참을 정도는 아니셔서 그냥 경과를 보셨던 분인데 우연히 건강검진에서 췌장암이 발견되셨던 사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과 몸을 활성화시켜주는 재활의학 올어바우 재활입니다. 오늘은 바른 자세를 위해 고르게 펴줘야 하는 등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등 통증의 원인과 치료 그리고 재활 방법까지 알려주실 재활의학과 신경호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신경호입니다. 많은 통증의 종류 중에서 오늘은 등 통증의 원인을 한번 분석해드리고 치료와 예방 운동 끝으로 제가 경험했던 특수한 사례들을 보여드림으로써 등 통증으로 고통받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장님 그렇다면 등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평소에 좀 얼마나 많은가요? 흔히 척추가 아프다고 하면 허리, 즉 요통을 먼저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만큼 요통 환자가 많기 때문이죠. 통계적으로 100명의 사람을 조사해보면 한 18에서 20명 정도가 요통을 앓고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런데 등 통증도 이에 못지않게 많습니다. 등 통증의 유병률은 13에서 15% 정도로 결코 적지 않은 빈도입니다. 등이 아프면 담이 걸린 것 같기도 하고 허리 문제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좀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등 통증의 그 원인들은 특히 목이나 허리보다 조금 더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나쁜 자세, 특히 몸이 옆으로 기울거나 앞으로 구부정한 후 자세, 반대로 등이 너무 평평한 납작한 등, 이런 것들도 다 등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급하게 무리하게 갑자기 상체를 돌린다든지 물건을 든다든지 할 때 생길 수가 있어요. 높은 데서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부딪혔다거나 이런 외상, 트라우마에 의해서도 등 통증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 현대인들에게 많은 어떤 심리적, 정서적인 스트레스, 압박 이런 것들 때문에도 등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근골격계 질환 말고 내과적인 질환, 내장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등의 통증이 올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예를 들어 드릴까요? 담 들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담 들렸다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은 근육의 분침이나 꼬임 같은 것이 되겠고요. 근육 문제 말고 뼈들이 이렇게 비틀어지거나 뼈들의 연결성이 약간 변화하게 되면 그 대표적인 것들이 척추에 있는 후관절이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후관절에서 또는 늑골에서 이런 변형들이 생기게 되면 비틀어짐이 발생하여서 관절통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가 등의 통증을 좀 일으키기도 하나요? 그렇죠. 대표적인 그 원인이 되는 근육이 우리 승모근이라는 근육 아시죠? 승모근이 어디쯤이시라고 알고 계세요? 여기? 그렇죠. 네, 대부분 여기만 승모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하기 싫은 야근을 하거나 또는 벼락치기 밤샘 공부를 하거나 그러면서 목과 어깨가 갑자기 심하게 아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동시에 목이 아프면서 등 쪽에 특히 위쪽, 중간 위쪽 부분이 같이 아픈 경우를 경험을 하셨을 건데 그 이유는 승모근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시면서 보시면은 승모근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어때요? 목, 어깨, 등에 걸쳐 있고 굉장히 큰 근육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목부터 스트레스 반응이 시작되죠. 왜 그럼 스트레스일 때 근육이 뭉쳐지느냐? 이 승모근으로 가서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수축 신호를 보내는 신경이 부신경이라는 신경인데 그 신경은 승모근에 가기까지 뇌에서 잠깐 자율신경과 연관되어 있는 미주신경이라는 부분과 같이 동행을 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주신경의 자극 현상이 부신경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부신경이 붙는 승모근이 같이 수축을 하게 되고 그 승모근은 목에서부터 등까지 광범위하기 때문에 등 통증까지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등뼈의 바른 자세 좀 어떻게 점검을 해볼 수 있을까요? 등 자세가 반드시 꼭 등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목과 허리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를 스스로 점검을 자주 해주는 게 필요한데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머리와 등과 엉덩이를 벽에 자연스럽게 갖다 붙이고 한번 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머리와 등, 엉덩이가 동시에 자연스럽게 붙이는 게 크게 어렵지 않다면 자세가 나쁘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등하고 엉덩이는 잘 붙었는데 머리가 벽에서 이만큼 떨어졌다. 그렇다면 등이 많이 굽었고 목은 일자목이거나 거북목인 상태일 가능성이 많아요. 반대로 머리하고 엉덩이는 붙는데 등이 떨어졌다. 그러면 편평등의 가능성이 많죠.
그렇게 해서 자주 점검을 해보시면 내 등이 바른지 알 수 있고요. 이 방법은 검사 방법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세를 바로잡는 훈련의 한 방법으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등 자세를 바르게 하는 운동법도 따로 있을까요? 네네. 흉추의 바른 자세를 위한 아주 간단한 방법 2가지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모든 집에, 모든 건물에는 문이 있잖아요. 문틀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양쪽에 문틀을 잡고 자연스럽게 앞으로 또는 뒤로 바운스를 하면서 상체를 잠깐씩 내밀어주는, 또는 조금 잘 되면 조금 쭉 내밀어서 한 10초에서 2초 정도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구분 등이 좀 많이 펴지는 효과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자주 해주시면 뭉친 근육들이나 앞으로 말린 어깨들이 펴지면서 등 자세를 바로 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2번째 운동은 폼 롤러를 등과 허리 가운데쯤에 두시고요. 뒤쪽으로 등을 쭉 펴면서 약간 윗몸 일으키기 하는 자세처럼 몇 번씩 반복을 해주시면 등이 펴지는 효과도 있으면서 동시에 복근의 코어 운동도 조금 자극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척추의 자세와 근육을 운동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복합적인 운동입니다. 이 자세는 조금 힘들 수 있기 때문에요. 가능하시면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하시고 하는 게 좋겠죠. 이런 운동을 통해서 쉽게 등 운동을 또 집에서도 할 수가 있겠네요. 원장님, 오늘 등 통증 원인 중 내과 질환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등은 우리 몸통의 뒷부분이죠. 그 몸통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많은 내장 기관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런 장기들의 어떤 병이 생기면은 그 장기 부분이 직접 아프기도 하지만 몸통의 피부로 통증이 느껴지게 되는 그런 연관통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앞쪽 통증은 대부분 복통으로 나타나고 뒤쪽은 등 통증 또는 흉통으로 나타나는데요. 폐, 흉선, 비장, 심장, 위장, 간, 췌장이 등의 통증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과 질환이 있어도 등 쪽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근육이나 관절, 신경 통증과 구별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확실히 등 통증의 원인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네요. 원장님께서 진료하신 등 통증 환자들의 다양한 사례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등 통증을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사실은 저희 어머님 때문인데요. 저희 어머님이 등 통증을 오래 앓으셨었어요. 한 1년 정도 앓으셨는데 제가 그 등 통증이 그냥 단순히 근육통인 줄 알고 넘겼다가 나중에 그 병이 중한 병으로 발견이 됐었던 경험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등 통증을 좀 관심 있게 공부를 했고요. 등 통증의 원인은 목이나 허리보다 훨씬 다양하기 때문에 원인을 찾기가 의외로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의외의 원인을 발견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운동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인데요. 라켓 운동을 심하게 하시고 그 다음날 극심한 등 통증으로 스스로 담이 심하게 들렸다고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진료를 해봤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냥 운동으로 유발되는 흔한 등 통증, 그래서 근육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갈비뼈 골절도 좀 의심됐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갈비뼈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치료인 소염진통제와 물리치료 보면서 경과를 보자고 했는데 치료를 받으시고 처방을 좀 바꿨는데도 2주 이상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간단한 병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MRI 검사를 해봤습니다. 등 쪽으로 MRI 검사를 했더니 흉추 8번과 9번 사이에 디스크가 터져서 튀어나와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디스크가 볼록하게 튀어나와서 뒤쪽에 있는 척수신경을 약간 누르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아프셨구나 결론을 내리고 경막외강 신경 차단술이라는 주사 치료를 해드렸어요. 2번 정도 하고서 거의 다 나으셨습니다. 흉추 디스크는 요추나 경추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체크를 해보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질병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2번째 사례는 극심한 등 통증이 갑자기 생겼던 어떤 할머님이셨는데요. 며칠 후 가려움이 동반되면서 이렇게 심한 피부병변이 나타났습니다. 이 피부병변이 나타나는 것을 보시면 대부분 대상포진이라고 진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상포진의 피부 병변이 나타나기 전 4에서 5일 동안 굉장히 아프셨거든요. 그때 근육통으로 오인을 하시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치료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 발진이 생겼는데도 그때까지도 등을 못 보시니까 할머니가 본인은 그냥 근육통이라고 생각하시고 방치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오셨는데 등을 보니까 이런 게 있고 심하게 통증도 있으면서 가려움도 있으셔서 어르신은 대상포진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대상포진 치료를 하시고 나서 몇 주 후에 3주 후에 통증 점수가 10에서 2점 정도로 많이 떨어져서 편안해지셨던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이분도 운동을 좋아하시고 골프를 매우 자주 치는 분이었어요. 근데 왼쪽 등에 담이 걸렸다고 이분도 오셨거든요. 오시자마자 그냥 약 좀 처방해 주시고 물리치료만 해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골프를 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꼭 엑스레이를 찍어보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네, 골절이 있습니다. 사늑골에 골절이 있어 발견됐고요. 이후에 이분은 한 2년 정도 후에 다시 오셨을 때 그때 찍었을 때는 다 붙어 있었어요. 그래도 골프를 계속 치셔서 다른 쪽에 골절이 또 생겨서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처럼 골프를 자주 열심히 치시는 분들은 갑자기 등이나 옆구리가 아프시면 꼭 엑스레이를 찍어보셔야 됩니다. 갈비뼈가 부러졌을 가능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약 1년 전부터 시작된 등 가운데 부분에 통증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간헐적으로 통증이 있었고 아주 못 참을 정도는 아니셔서 그냥 물리치료나 근육주사 치료하면서 그냥 경과를 보셨던 분인데 우연히 건강검진에서 췌장암이 발견되셨던 사례였습니다. 제가 사실은 등 통증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이 사례인데요. 사실은 저희 어머니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위가 굉장히 모호한 또는 둔한 통증이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이 되고 반복이 된다면 반드시 내과적 질환의 검진을 실시해 보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례라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확실히 이런 등 통증 원인에 따라 또 치료 방법도 다르고 하니까 원인 파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등 통증에 대해서 원인과 또 간단한 치료, 예방 방법들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등 통증은 정확한 원인 진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목이나 허리에 비해서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평소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하시고요.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셔서 등 통증과 내과 질환을 함께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로바우 재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